네, 안녕하세요. 창구직입니다. 진짜 자영업자 분들을 모시고 장세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매장에 와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원주입니다. 원주. 이 지역에서만큼은 굉장히 좀 유명한 짬뽕집이 있는데요. 이름은 화미당이에요. 불맛이죠. 화미당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알려지듯이 짬뽕과 탕수육 그리고 짜장면을 팔고 있는 전재성 대표님 모시고 좀 살아가는 얘기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화미당 대표 전재성입니다. 전재성 대표님을 뵌 지가 한 2년 좀 넘었나요? 그러네요. 2년이 넘었네요. 네, 그때도 굉장히 좀 맛집으로다가 많이 알려져 있으셨을 때 제가 찾아뵀었는데 또 어떻게 또 지내셨는지 좀 궁금도 하고 어쨌든 오늘 인터뷰 자체가 저희 거를 보시는 분들이 초보 창업자분들이에요. 창업자분들이 봤을 때 우리가 뭐 디테일한 뭐 우리만의 전략이라든 이런 것보다도 중국집이라고 하는 이 창업 주제 운영을 하시는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해오셨는지 여기에 대한 좀 원초적인 좀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셰프 출신은 아니시잖아요. 요리를 하는 사람은 아니고 배운 적도 없고요. 뭐 자영업은 20대부터 해왔는데 중국집은 특히 짬뽕 전문점은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10년 정도 하셨으면은 이제 음식을 안 하신 분이 아니라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신 거 아니십니까? 중식에는 많은 음식이 있는데 짬뽕, 짜장, 탕수육 빼고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짬뽕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다른 집에 가서 뭐 먹으러 가고 이럴 때 귀로만 웍을 돌리고 재료를 넣는 타이밍에 이런 게 들어가네? 대충 이렇게 조리를 되는구나 라고 아는 정도까지 되더라고요.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면 지금 자영업자가 아니셨어요. 처음에 이 짬뽕과 탕수육 이 중국집 쪽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저희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예. 기술이 필요하고 오래 좀 숙련도가 좀 필요한 건데 어떻게 그 당시에 이런 업종으로 하시게끔 결심을 하신 건지. 중국집이다, 짬뽕 전문점이다 이러면 분명히 창업하시는 분들이 쉽진 않겠구나. 네. 다른 한식이나 김밥집이라든가 다른 데보단 기술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으실 텐데 저도 처음에 그랬죠. 중국집 생각하면 되게 오랫동안 웍 잡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네네. 좀 두려우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신 건지. 새로운 거에 대한 그 설레임이 저는 되게 좋아요. 네. 많이 설레더라고요. 안 해본 업종이고 잘 할 수 있을까 보다는 그냥 설레임이 이끄는 대로 시작은 했는데 하다 보니까 벌써 11년째가 됐네요. 그러니까 이게 11년 정도 하셨으면 좀 질릴만도 한데 지금 짬뽕 맛도 계속해서 변화를 했고 나만의 맞습니다. 짬뽕을 만들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하셨는데 적성이 맞으시는 거예요? 적성이 맞아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가게 나가기 싫고 아침부터 나가서 재료 준비하고 손님 대하고 이런 게 싫었는데 점점 자꾸 나가고 싶은 거예요. 네. 우리 와이프가 아니 장사는 손님은 10시부터 오는데 왜 이렇게 빨리 나가느냐. 막 7시, 6시 반에도 나오거든요. 준비는 9시부터 준비를 해도 되는데 나와 있고 싶더라고요. 나와서 여기서 커피를 먹고 여기서 신문을 읽고 점점 좋아진다는 것보다는 그냥 이끌린다랄까? 점심시간에만 딱 하고 지금 시간이 지금 3시가 좀 넘었는데 지금 다 퇴근하시고 지금 저희 둘만 있는데 네. 영업 방식에 대한 로망들은 다 있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싶지 않잖아요. 사장님만의 철학이라든지 왜 이런 영업 방식을 고수하시는지 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뭐 짬뽕집을 화미당을 뭐 평생 하겠다는 마음은 없는데 4시간을 좀 갖고 싶다? 7시, 8시, 9시까지 하면 당연히 제가 가져가는 건 더 훨씬 많아지겠죠. 근데 저녁 시간까지도 여기 있다 이러면은 11년 동안 못했을 거고 지금 이 맛도 아마 이렇게까지 잘 나오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유 있는 시간에 집에 가서도 책을 읽고 아이와 놀고 가족을 위해서 가끔씩 저녁 준비도 하지만 그 시간에도 저는 된장을 끓이고 있지만 짬뽕을 생각하고 있는 적이 많았습니다. 내일은 이렇게 조리해보자. 내일은 이걸 빼고 이걸 넣자. 그러면서 발전해 왔던 것 같아요. 지금 전재성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지금 꾸준하게 자기 개발도 하면서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또 그런 것들도 생각을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죠. 어렵다고 하지만 매출 규모는 어느 정도나 하시나요? 코로나를 2년으로 봤을 때 적자 난 게 한 2-3달 정도입니다. 한 분도 안 들어오실 때는 없지만 그래도 이 직원들을 4분을 쓰다 보니까 몇 달 정도는 적자가 나더라고요. 어쨌든 장사가 되든 가게다 보니까 인원을 유동적으로 바꿀 수는 없고 그 인원은 그대로 쓰시니까 네네. 끊겼을 때 그럴 때 적자가 한 2-3번 네네. 뭐 사람들이 아예 길거리에 돌아다니질 않으시더라고요. 다 배달로 시켜 드시고 나도 좀 해볼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 고개 들다가 아니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배달 장사의 2대장은 중국집하고 치킨이에요.
예. 중국집을 한다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배달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전 개인적으로 중국집을 배달을 할 수 있다는 건 아무래도 면장사다 보니까 배달원을 좀 써도 마진 폭에서 좀 많이 팔면은 뭐 남을 수 있다 뭐 이런 뭐 이유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배달을 절대 안 하고 홀 장사만 고집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면이 다른 집하고는 뭐 많이 다르진 않지만 숙성 기간부터 해가지고 배달로 면을 나간다 이러면은 바로 앞집 근처 아니면 아마 맛있는 면을 드실 수가 없을 거예요. 주문하자마자 숙성된 면을 바로 삶아서 바로 드시면 최상의 맛을 낼 수 있게 만든 면이라 면도 그렇지만 탕수육도 마찬가지고 다들 최상의 조건으로 드리고 싶지 돈을 조금 더 벌기 위해서 배달로 가는 건 제가 추구하는 부분도 아니고요. 중국집이라고 하면은 일반 초보 창업자를 봤을 때 한 10년 해보시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장점이더라 해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좋았다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중국집까지는 몰라도 짬뽕 전문점을 해보니 김밥이라든가 육개장이라든가 그쪽에는 매니아층이 형성이 되지 않은 음식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네. 짬뽕은 매니아층이 확실히 있습니다. 만약에 짬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원주에 만약에 오셨다 여행을 가신다면 꼭 들리시는 그런 메뉴가 짬뽕이지 않느냐. 그래서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배달집이라든가 다른 중국집보다는 짬뽕, 짜장, 탕수육만은 다른 데서 먹어볼 수 없는 방식과 맛으로 접근하면 전 된다고 생각해서 또 여태까지 그것만 연구했었고 다른 건 모릅니다. 중국집처럼 막 수십 가지 메뉴가 있는 게 아니고 딱 3개에 네. 집중을 하셔가지고 숙련도도 높아지고 그리고 매니아층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네. 와서 먹고 가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오래 살아남을수록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쉽게 배우긴 좀 힘들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이 왔을 때 마음가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한 달 정도 봅니다. 저처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한 달밖에 안 하는데 그렇게 했는다고요? 근데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왜냐면 실제로 이게 하시는 거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좀 이건 좀 아무나 하기 좀 힘들겠는데 많은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재료가 짬뽕, 짜장, 탕수육이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재료가 거의 중복되는 재료가 꽤 많아요. 그래서 손실되는 재료가 없고 그 재료를 잘 이용해서 짬뽕이든 짜장이든 먼저 배우시고 재료를 투입하는 시간, 네. 순서 반복적으로 3개만 배우시면 되거든요. 많은 메뉴가 아니기 때문에 한 달 정도면 충분합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짬뽕, 짜장, 뭐 탕수 이런 전문점들은 너무 겁먹지 마시고 남들 겁먹고 안 할 때 교육을 해서 또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는 걸 좀 알아봐 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민감한 질문을 좀 드릴 건데요. 짬뽕이 지금 9,000원이에요. 짜장면이 7,500원입니다. 지금 여기가 원주거든요. 근데 서울에서도 짜장면 3,000원짜리 때도 있고 짬뽕은 5,000~6,000원짜리도 있습니다. 가격 체계는 어떻게 정하시는 겁니까? 최근에도 그렇고 뭐 예전에도 그 전국의 맛집이라는 짬뽕집들은 안 가본 데는 없습니다. 다 가봤는데 네. 맛보다는 유명세를 많이 탔는지 가격이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제 자존심상 우리 집이 나는 이런 면에서는 훨씬 낫는데 나도 이 정도 가격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었고 강원도 원주에서는 아마 최고 비쌀 겁니다. 드시고 난 분들이 드시기 전에는 야 너무 비싼데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나갈 때는 아무 말 안 하시고 잘 먹고 간다 맛있었다 그리고 만족을 하고 가시니까 가실 때 얼마큼 만족을 드렸느냐 그게 전 우선이라고 봅니다. 가격이 비싸서 안 팔리고 싸서 잘 팔리 이게 아니라 저는 같은 짬뽕을 먹는 수요더라도 내 손님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대표님은 계속 저 금액에 자부심을 갈아였기 때문에 합당한 가격을 받는다 생각을 하시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 체계는 대표님이시니까 알아서 하셨겠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마진율이에요. 얼마나 남으시냐 디테일한 원가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렇게 파셨을 때 마진율이나 이런 건 좀 어떻게 될까요? 뭐 10시부터 줄을 쫙 서서 먹는 그런 전국적인 맛집은 아직은 아니지만 1시간에 꽉 차서 돌아간다라면 100 정도 하루에 100을 찍는다 평균 100이다라면 사장은 한 1000 정도로 가져갑니다. 하루 평균 100을 찍는다라면 모든 마진 거래처 무슨 세금 다 계산해서 1000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가져가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청불 TV를 보고 저한테 창업 문의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정말 이 소스 위주 배달 장사 하시겠다는 분들 진짜 열심히 깃발을 뭐 20개 네. 모자니 뭐니 하면서 엄청나게 막 하시는데도 지금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 적당한 그 마진 체계를 두고서 거기에 맞는 손님들이 지금 찾아와서 먹다 보니까 하루 한 바퀴만 돌렸을 때도 1000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여기가 지금 오픈하신 지가 한 몇 년 되셨죠? 이 자리에서 2015년도에 오픈했습니다. 2015년. 근데 여기 보증금 월세가 어느 정도? 1,500에 100입니다.
1500에 100이라는 거는 조금 중심지는 아닌 거예요. 대신에 주차장은 좀 있으시죠? 네, 주차장 몇 대나 되는 거죠? 여기까지 치면은 13, 4대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2년 반 전에 왔을 때랑 지금 변한 게 거의 없어요. 처음에 투자하실 때 얼마 정도 투자하신 거예요? 여기 보증금 포함해서 1억 정도 들어갔어요. 1억 정도. 네. 지금 사실 이런 부분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짬뽕집 같은 경우가 요리집이 아니잖아요. 투자금 자체가 다른 거에 비해서는 이 평수도 좀 있지 않아요? 예, 50평입니다. 그럼 무권리로 권리금 2,500 정도. 그럼 6천에 다 끝내시는 거예요? 네네. 50평. 네. 기존의 인테리어 부분, 큰 기둥이 여기 중간에 몇 개 있었어요. 기둥을 반으로 잘라서 의자를 만드는 거고, 이제 활용을 한 거죠. 예. 여기서 나온 철거를 해서, 여기 다 방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위에 아래로 트고, 그럼 1억 정도 들으셔서 권리금 주고 보증금 주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투자 대비 수익률을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거네요. 처음부터 이렇게 되진 않았죠. 2015년도부터 이제 마스도 잡아가고, 단골도 만들어가고, 이런 거지 처음부터 장사가 잘 되진 않았죠. 그럼 예. 언제부터 맛집이라는 소리 들으신 거죠? 지금에 와서 이제 맛집이라고 불려도 저는 자신 있는데 한 2017년도 네. 그때부터는 어느 식당 가서 얘기를 하고 얘기 나오다가 화미당을 하시는 분이다라면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옆 테이블도 좀 전에 먹고 갔어요. 뭐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때 2017년부터는 좀 많이 알려졌나 이제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짬뽕집을 하시는데 어쨌든 직접 주방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같이 주방 보조분만 계신 거예요? 아니면 주방 보조분 한 분 계시고 빠지셔도 뭐 대체가 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빠져서 대체되는 분은 없죠. 제가 이제 그 요리를 담당하고 보조분이 이제 면과 튀김, 그다음에 이모 이제 분이 이제 설거지와 그런 것들, 주방이 3분, 그다음에 홀이 2분, 이렇게 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주방 3분, 홀 2분 하면 점심 때 한 3바퀴까지도 커버가 되는 거예요? 3바퀴가 아니라 뭐 계속 돌아가죠. 계속 돌아가고 예. 어쨌든 그 시간에만 딱 하고 퇴근하시니까 네네. 그분들은 좋아하세요? 아니면 뭐 너무 짧다? 뭐. 그 시간에 맞게 모집을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홀이나 주방 되시는 분들이 9시, 10시에 똑같이 출근했다 똑같이 퇴근하는 게 아니라 조금 다릅니다. 홀 같은 분들 한 분은 1시 반에 가시고 한 분은 11시에 왔다가 3시에 가시고 그래서 이제 겹치는 그 점심시간 확 몰리는 시간 겹치는 시간만 두 분이 계시지 주말은 두 분이 항상 계시고요. 사실 오늘 제가 여기 원주까지 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나눈 이유 중에 하나가 앞으로 코로나 시대 이후를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는 시장이고 우리가 장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몸을 갈아 넣어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면 롱런 할 수가 없어요. 변해가는 환경에서 우리가 발전을 해나가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딱 자기만의 스타일로다가 장사를 하시는 사장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장사라는 거는 남아야 하는 거지 봉사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가격 체계라든지 마진율은 어느 정도 선호를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아무리 상권이 좋고 입지가 좋다고 하지만 상권 입지 좋다고 해서 보증금 세고 권리금 세고 그리고 투자금을 많이 들어가지고 시설비도 엄청 많이 들게 되면은 결국 회수를 다 해야지만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이 3가지에 관련된 모범 답안을 가지고 계신 사장님이 아닌가 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원주까지 찾아와서 저희가 인터뷰를 나누고 있습니다. 소개 얘기까지도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은 네. 그야말로 껍데기만 말씀을 주신 거고 앞으로 화미당의 전재성 대표님은 저희 창불 카페에서도 답변도 주실 거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본인만의 노하우에 대해서도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거니까요.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카페 오셔서 궁금증 남겨주시면은 직접 답변도 남겨주실 겁니다. 가장 좋은 건 한번 짬뽕 드시러 오셔가지고 인사도 한 번씩 하시고 하면서 나한테 네. 좀 좋죠. 그러면서 좀 창업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계속 마음속에 해야 되는데 하다가 못하고 지금 이제 해볼까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네. 네, 그런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중식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술이 없으면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창업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문턱이 좀 높을 수도 있지만 막상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하고 오시면 저도 하니까 뭐 누구나 맛집 사장님이 될 수 있지 않나. 사장님도 예전에 뭐 부동산 일도 하셨고 네네. 정책도 하셨고 뭐 엄청난 다른 일을 하셨다가 연세가 좀 되신 다음에 시작을 한 케이스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내지 마시고 무조건 쉬운 창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도 조금은 교육을 받아서 숙련을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어날 수 있는 창업만이 시간이 지날수록 또 고객들이 찾아와 주는 거니까 용기 잃지 마시고 창업 비용 많이 들지 마시고 그렇게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카페에서 자주 뵙겠습니다. 네네. 네, 이상 창불직이었습니다.